네, 엇갈리며 출발했던 3대 지수가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대응에 꼭 필요한 이슈 분석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방적 말잔치 대 침묵. 이 단어에만 해도 누구를 말하는지 너무나 극명하게 좀 드러나는데요. 관세 비정상의 정상화는 언제? 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정말 비정상이라는 단어가 또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도 조금 진전되는 기대감을 보였는데 지금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중국과 관세 합의 가능성 있다라는 거고, 뭐 관세 낮출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오픈 마인드된 그런 협상 자세를 보였는데, 그리고 뭐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베센트 장관은 관세 협상이 타결되려면 2, 3년이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락가락하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다가 오늘 공식적으로 뭐 중국은 이게 가짜 뉴스다, 아무런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의 관세 문제는 정말 이게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향후 지금 시장에 보면 관세가 모든 걸 지배하고 있어요. 실적 시즌이라고 하는데 어닝 시즌에서 나오는 실적은 주가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고요. 만약에 가이던스가 나빠진다 그러면 급락의 요인은 되지만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를 강하게 밀고 나가는 요인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술주라든지 뭐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임의 소비재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거는 중국산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외국 수입에 대해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관세 면제를 검토하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자동차, 전기차 관련주들, 뭐 자동차 관련주들이 대부분 그 부품을 외국에서 가져와서 그렇게 조립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자국산 기업들, 자국 기업들한테 맞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뭐 스텔란티스라는 그 차 업체가 중국과 합작을 한 전기차를 가지고 인도 시장을 공략하겠다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을 뭐 만약에 중국에 관련된 부분만 칼로 무자르듯이 딱 잘라서 그 부분만 관세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빼겠다,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지금 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그래서 이 관세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까지는 이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 화면들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보면 10년물 국채금리,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비트코인 이런 차트들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면 동그란 원 표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 10년물 국채금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부터 계속 그 가파르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세 영향, 그다음에 달러 약세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진행이 됐다는 거고요. 또 이제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시면 기준이 됐던 100선을 하회하면서 지금 98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말 가파른 하락이었어요. 110선까지 갔다가 취임했을 때 지금 98 저점 찍고 99까지 지금은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관세 영향 때문에 미국 투자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영향이 달러 약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약세, 그다음에 위엔화 약세, 그다음에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다시 비트코인이 부각이 되고 있고 오늘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그 코인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비트코인도 다시 93,0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개장하고 나서 지금 한 30분 가까이가 채 안 된, 30분 이상 지났는데요. 여기 지금 제가 이 보여드리는 관심 종목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한번 쭉 보여드리면 네. 이게 빅테크나 기술주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온통 뻘겋게 시작하죠. 여기 보시면 뭐 테슬라, 엔비디아, 뭐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브로드컴. 그다음에 보면 뭐 실적 발표를 했던 뭐 기업들 같은 경우도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은 관세 면제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부품 관세 면제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뭐 로봇과 자율주행 관련주들까지도 동반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중소형주들 중에 네. 그동안 하락폭이 컸던 뭐 예를 들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그다음에 원전과 관련된 네. 전력 관련주들도 오늘은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같은 원전 관련주들 보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중에서 아이온큐, 퀀텀 컴퓨팅 뭐 이런 종목도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관세에 대한 부분이 빨리 중국과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같은 시장에서 결국 관세의 영향은 남아 있지만 저희가 앞서 맨 처음에 말씀해주신 종목 테슬라였거든요. 네. 그런데 대표님이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 이 도치 수장에서 물러나야지 좀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좀 관심 가져도 되는 시기인지 테슬라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테슬라를 보면 우선 제가 준비한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좋겠는데요. 테슬라와 BYD의 주가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게 네, 됐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테슬라가 지금 1분기 생산량이나 뭐 이제 판매량, 인도량 면에서 BYD의 상당히 큰 폭으로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쵸. BYD가 지금 세계 1위고요. 네. 보면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계속 상승했다가 $300를 넘어서서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추락을 하고 있는 반면에 BYD는 이제 뭐 고속 충전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가 사양, 그 다음에 그 자율주행 그 저가 모델까지도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유럽에서 판매가 급증하면서 주가가 우상향을 보여서 완전히 서로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M7 관련주들을 한번 보시면 석 달 만에 시총이 4조 2천억이 증발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석 달이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를 그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4조 2천억 달러가 증발했다는 건 일본의 GDP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보면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순서대로 하락폭이 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테슬라의 경우는 사실상 일론 머스크가 지금 뭐 트럼프 내각 내에서 갈등이 지금 첨예하게 구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6월달 로보택시 시범 운영 전에 저는 사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로보택시와 관련된 기대감, 그다음에 저가형 전기차, 모델 Y에 버금가는 저가형 전기차가 출시가 된다고 하면 저는 지금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217가 저점이고요. $240에서 $250에서 상당히 그 이제 장기간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그쵸.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다행히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0 정도까지는 로보택시 얘기가 나오면 넘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추가 상승 여력은 제가 보기에는 실적의 부분, 2분기 실적의 부분과 중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FSD와 관련된 얘기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는 우선은 $300를 다시 회복하는지 이 점 지켜보자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그 외에는 저희가 좀 어느 쪽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뭐 그 시간 관계상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네. 싶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 지금 코인베이스하고 시간이 되면
그 로빈훗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빠르게 싶습니다. 한번 둘 다 볼까요? 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뉴스에 나왔는데 금융 서비스 회사 켄터 피츠제랄드 테더라고 하는 데서 소프트뱅크와 3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기업을 준비 중이다, 이런 뉴스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스트래티지와 같이 이 재무자산으로 보유하는 비트코인 트레저리 모델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지금 달러 약세, 그다음에 또 위안화 약세, 그래서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이제는 기존의 통화보다는 역시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기 낙폭 과대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현재 암호화폐 거래량의 90% 이상이 미국 이외지에서 발생하는데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규제 이후에는 점차 이게 그 미국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게 그렇게 보유가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지금은 코인베이스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로빈후드 지금, 정말 짧게 볼 네, 수 있을까요? 190달러인데 네. 목표가는 저는 한 250달러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코인베이스 250까지. 네, 그다음에 로빈훗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밈 주식인데요. 특히 개인들이 선호하는 암호화폐 자산증권과 토큰화된 주식시장에 대해서 상장, 비상장 기업을 전부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특징이고요.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 그렇고요. 지금 보시면 코인베이스보다는 차트 모양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직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다면, 지금 저는 직전 고점이 지금 한 66달러 정도 되는데 이 고점 부근을 한번 돌파하는 흐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고점 66달러 돌파 기대감 속에 로빈후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